김갑수 TV 소리방송 민심의 갑이다. 8월 첫 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에 위축되지 않는 비위축, 특정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 세속대중에 영합하지 않는 비영합의 독보적인 팟캐스트 소리방송 민심의 갑이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세 분 선생님들 지난주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네, 없었습니다. 얼굴들이 다 별일 없는 것 같은 얼굴이고 별 볼 일 없는 얼굴은 아니죠? 약간 더위를 먹은 듯한 예. 얼굴입니다. 덥습니다. 예. 장마가 이 7월 끝날까지 이어지는 것은 좀 이례적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장마는 그 6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짧으면 2주, 길면 3주까지 가는데 7월 말 그리고 8월로 장마가 넘어가서 드디어 장마가 다 물러난 것 같습니다. 네. 8월 8일이 입추고 8월 11일이 말복인데요. 8월 23일이 처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 절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처서라는 건 말 그대로 더위가 그친다의 뜻입니다. 이 말복은 말복, 더위가 끝난다는 뜻인데 보통 말복이 지나면 아침에 좀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예. 그리고 처서 때가 되면 어떤 그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처서가 되면 네. 이 창문을 닫고 자게 됩니다. 이제 에어컨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겠죠. 에어컨이 있는 분들은 일찍부터 이제 닫고 에어컨을 가동했겠지만 예전에는 그 처서 이후에는 밤에 이 창문을 닫고 자는데 또 우리처럼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한테는 이 처서가 대단히 뜻깊은 절기입니다.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그렇죠. 네. 예.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주둥아리가 삐뚤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조금 그 짤막짤막하게 해서 3부작으로 그 변화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1부, 2부, 3부는 그냥 어떤 것이 진행될지만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1부는 현안 시사, 그다음에 2부는 엽기 시사, 3부는 댓글 문답으로 진행합니다. 이 3부는 과거 우리가 그 팟빵 팟캐스트를 할 때 네. 그 댓글 클리닉이라는 걸 했었는데 굉장히 인기 많았죠. 네, 이 클리닉을 좀 순화해서 그냥 댓글 문답으로 했고 이것은 매주 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할 때마다 가끔 한 번씩 우리 그 시청자들과의 대화를 한다는 의미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 문답의 그 타이틀 제목은 개념과 비개념의 사이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곧장 그 2주의 그 현안 시사를 한번 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7월 31일 새벽이죠. 네. 이 북에서 즉 조선에서 뭔가를 쏘았어요. 네. 뭔가를 쏘았는데 이 처음에는 닷새 전에 그 또 쐈지 않습니까? 네. 25일 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그 미사일로 파악을 했었죠. 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미사일로 파악했는데 미사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네. 이게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방사 대구경 조종 방사포 이름은 이런데 실제로 이게 어떤 재원을 갖고 어디에 쓰이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이것의 그 비행 궤도가 그냥 그 단거리 미사일하고 흡사해서 이것을 이제 잘못 파악할 수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이런 것이 무슨 이 우리나라 무슨 합참이나 또 군 당국의 과대한 뭐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방사포의 그 속도가 마하 6, 7이라고 하는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튼 지금 그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또 닷새 만에 또 방사포를 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죠. 네.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예,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이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이번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관역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 이것이 이제 아마 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 한국까지를 포괄하는 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자. 지난 25일 발사할 때는 위력 시위 사격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번에선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시험 사격이다. 그래서 네. 발사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무기를 최초로 쐈다는 그런 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했겠죠. 최초 아니면 뭐 두 번째 정도 될 텐데 아무튼 그 미국에서 물론 그 북의 동향을 뭐 예의주시하고 있겠지만 트럼프로 하여금 약간 좀 난감하게 만드는 일인 건 틀림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여전히 그냥 큰 문제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단거리이기 또 때문에. 네, 아베도 또 트럼프 따라서 일본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다 쐈으니까 뭐 바다 물고기가 조금 그 위협을 받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미국과 일본은 애써 이 북의 이러한 무기 시험을 과소평가하는 이러한 그 태도를 의도적으로 좀 보이고 있어 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남측의 기레기들이 도발 그러는데 네. 뭐가 도발인지 이 도발할 때 도자가 이 도적할 때 도자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도발이 아니라 조발이다. 조선에서 발사했다. 이렇게 우리는 언어를 좀 순화해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발이 아니라 두발 발사했으니까 두발 아닌가요? 네, 두발도 됩니다. 그래요 이번에 그 북에서 내린 조치가 두발 자유화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전히 우리 현안은 지금 한일 간의 첨예한 갈등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고노 일본 외무상 네. 아주 얼굴이 특이하게 생겼대요 보니까. 네. 일본판 유시민의 얼굴하고 조금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유시민보다는 좀 살쪄가지고요. 네. 살찐 유시민. 아니 뭐 그렇게 뭐 네. 뭐 얍삽하기에는 뭐 특별히 살이 쪄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 컨셉이 네. 뭐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컨셉이 좀 유시민 선수와 고노 선수가 좀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제 나름의 편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노하고 강경화 외무장관과 네. 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이 아주 차가운 분위기에서 55분 동안 진행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백색 국가 이른바 화이트 국가인가 뭔가 화이트 리스트인가 뭔가 거기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이제 모호하게 처리했고 제외하겠다라는 말도 안 했고 안 제외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네. 우리 측에서는 만약 그럴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파기하겠다 그랬죠? 그 무엇이 뭡니까?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예, 예. 지소미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예. 네. 그리고 어제 한일 의원연맹이란 게 있죠. 네. 한일 의원연맹 한국 측 대표가 서청원 원유철 의원인데, 예.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방위를 했죠. 같습니다. 예. 초상적으로 일본에 갔는데 거기에서 첫날은 자민당 측 중정 간부들과 대화가 잘 어쨌든 이루어졌는데 둘째 날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예.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 취소했죠. 만남을 6시간 연기하다가 네. 막판에 이 취소하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이 도발을 했는데 이 한국 측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일, 네. 전 이거가 저는 못마땅해요. 그 남측 기레기들은 이것을 뭐 잘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다가 이 면담이 불발되니까 이제서야 또 뭐 비판적인 논조로 바뀌는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찾아갈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일본에서 가져와야죠. 네. 예. 어쨌든 뭐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 중립적 성격의 만남을 갖든지까지는 네.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의원들이 떼지어서 찾아간다. 그리고 그 자민당 간사장이라는 게 이제 원내 대표격인데 아베 다음에 2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간사장이란 자가 만남 자체도 모호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 취소해버리는 이런 또 무례와 결례를 지난번에 고노에 이어서 또 범했어요. 네. 저는 그 이번 그 한일 이 갈등을 자꾸 이렇게 그 소극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좀 미온적으로 처리하려는 이러한 방침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될 일도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일본의 길을 한번 꺾어놓지 않으면 이 친일 청산을 전혀 못하고 있는 이 남측의 현실에서 영원히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일본의 그 페이스에 말려들게 되는 이런 그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일본이 그 화이트 국가라는 게 뭐예요? 대관절. 화이트 국가, 뭐 백색 국가라고 해서 수출입할 때 그 좀 약간 우대해주는 절차를 좀 절차를 좀 간소해주고. 우대해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안보에 위험을 주지 않는 나라 네. 30여 개국이죠. 27개. 지금 27개국인데 27개국입니다. 네. 이 아시아국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모양주의를 전적으로 알 수 있죠. 네. 아시아에서 우방은 하나도 두지 않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일본 관련 방송을 할 때 일본의 그 후쿠자와 유기치를 비롯한 그 일본에서 존경을 받는 그 그 경술국지 이전에 일제 그 학자 논객들이 그 탈아입구라는 말을 했죠. 네. 아시아에서 네.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가자. 네. 얼마나 그게 모양주의가 심한 발언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주의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주의가 식민사관과 내통된다는 주장을 저희는 그 끊임없이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럼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이 빠짐으로써 진정한 탈화가 되네요. 그렇죠. 예, 진정한 타라가 되겠네요. 아주 그 적절한 논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에서는 군사정보 보호협정. 정보 보호협정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 지소미아 좀 특이해요. 옛날 무슨 이태리 영화 뭐 제르솜이나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발음이. 이것을 그 파기하겠다. 네. 라는 이 한국 측의 방침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네.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론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로는 파기를 찬성하는 한국인은 47%, 그다음에 연장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은 41.6%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파기를 하자가 조금 더 많은 편인데 제가 보기에는 막상 그 일본 측에서 그 백색 국가 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파기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더 네.
지겠죠? 근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요. 연장이 41.6%인데 뭐라고 했냐면 한미일 군사 공조가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 연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 이 문답 조사이죠. 예, 문답이 그 질문 문답,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방법 그 연장과 파기의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 자, 일단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해가지고 그 영어로 늘어놓은 말의 첫 자를 따면 GSOMIA가 돼가지고 지소미아라고 하는데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이냐면 이것이 사실은 일본 측이 원해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측이 원해서 한 거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 국가 이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 안보 우방국이니까 그 화이트 국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안보 우방국이니까 일본에서 볼 때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어느 한쪽이 제외되면 다른 한쪽도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게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군사 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인데, 아까 이것은 제가 아까 화이트 국가하고 착각을 했어요. 이것은 33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는 27개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일본하고 33번째 이걸 체결한 국가인데, 이 군사 비밀은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중대한, 그리고 어느 면으로는 그 한미일 동맹 체제를 더 강화하는 이런 협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그 박근혜 정권이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이걸 체결할 때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네. 네. 그런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파기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먼저 2010년에 일본 방위상이 한국 측에 제안을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2011년에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 실무. 추진을 시작했고 2012년에 가서명이 이루어지고 국무회의가 통과했는데 이 밀실 추진이라는 그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막판에 무산됐어요. 네. 그랬다가 2016년 9월 라오스에서 열린 박근혜 양과 아베 군의 정상회담에서 이 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정부는 10월 27일 이 지소미아 재추진을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의 야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그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강력 반발을 무시하고 도쿄와 서울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마치고 가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법제처가 심사를 종료하고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박근혜 양이 제거함으로써 일사천리로 2016년 그 11월에 그 협정 체결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같은 이 불필요하고 이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협정은 단호히 폐기해버리고 저 개인적 심정으로는 화이트 국가 제외하건 말건 미리 이 선수를 쳐가지고 그냥 아예 파기해버렸으면 어떨까 아, 예.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야당일 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자기 그 논리의 일관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여당 의원이면서도 국회에서 그 이 파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7월 30일 열린 그 국회 네. 외통위에서도 이것은 화이트 국가 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에 맞서서 당연히 파기해야 된다라는 그 말 그대로 바람직한 주장들이 제기됐는데 어떤 의원들이 주로 이런 발언을 했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입니다. 최재성 의원은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예. 그렇습니까? 네. 이 네네. 안보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이 외통이요? 네. 네네.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자소미아 당연히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죠. 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여기는 일본군에 의존해서 언제까지 동족 문제를 방치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남북 관계가 발전돼 남북 간 군사 협의가 되면 지소미아는 필요 없을 것이니 이건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네.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번 한일 갈등에서 가장 날카로운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의원이 모처럼 이 민주평화당 천정배 같아요. 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이므로 조치를 하는 순간 이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일본과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것은 한미 일삼각 안보협력 체제의 연결고리를 좀 균열시키는 일이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물론 바른미래당이나 그다음에 이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박주선 그리고 한국당의 유민봉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그 주장을 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지소민가인가 지소미안가 뭔가 이런 걸 저는 아주 신속하게 파기할 것을 좀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거 맺지 않도록 네. 좀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우리 강명길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최재성 의원은 그 화이트국을 제외 시에 일본에 타격을 줄 카드가 여러 개 있다. 예. 이런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 대비에 종목별로 파급 현황을 그린 정밀 지도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도 타격을 줄 카드가 우리가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밝히지 못할 뿐이다. 이런 식의 취지를 프레스 센터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예민하고 큰 문제다. 그다음에 또 정부와 또 저희 특위가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적정할 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본 부품 소재 기업과의 거래에서 안정적인 기업과 편안하게 거래해온 관행이 있다. 필요한 분야의 기술 독립을 저해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힌트를 준 게 있는데요. 그 사드 때 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안 와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때 1년에 오는 중국 관광객이 800만이었는데 일본에 가는 한국 관광객이 750만이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최재성 의원이 왜 이런 발언을 나서서 어떤 자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그 최재성 의원이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위 위원장이라고 특위위원장이군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위원회 명칭이 길어요. 네.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위 경제 위원장. 침략. 네.
자, 여러분들 그 우리 일부에서 그 이 한일 간의 갈등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더 논의하고 일부를 마치겠는데 잠깐 중간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의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방송은 그 3B 원칙을 일관되게 지속해 오는 그 소리 방송입니다. 네. 우리 소리 방송은 여러분들이 투척해 주시는 자율 청취료의 상당 부분을 그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투척하다 하시면 그 시간과 액수에 구애됨이 없이 직접 이 방송 그 자율 청취료를 투척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자율 청취료 투척 계좌는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 김갑수 민갑입니다. 자율 청취료 외에도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그 책값이 우리 그 방송의 그 물질적 자원이 되는데요. 현재 이 판매 중인 책은 4권입니다. 먼저 1004쪽짜리 100권 대학이 있는데요. 2000년 이후 발간된 동서양의 역저 100종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비평한 책인데요. 이른바 독서 안내 비평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이 책의 저자인 김갑수가 이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임의로 이 내용을 아무 데서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 중인 책으로서 그 역사물과 관련된 한국 전쟁 소설 전쟁과 사랑, 그리고 1905년부터 1921년 망국기 독립항쟁사와 임시정부사를 다룬 역사 팩션 압록강을 넘어서, 그리고 역사 비평서 미래를 위한 과거, 이 3권인데요. 100권대 한 권만 구입하시려면 10만 원이고요. 역사물 3권만 구입하시려면 6만 원이고 각각 따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4권을 한꺼번에 구입하시면 15만 원인데요. 책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에 해당 책값을 투척하시고 문자번호 010-5264-2300에 책을 받으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와 주문 내용을 넣어주시면 우체국 택배로 주말을 제외하면 이틀이면 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제 그 주로 그 미국에서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 책이 이제 외국까지 오가기에는 막 이 우편이 막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지인들 가운데 한국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책을 좀 구입해서 갖다 줘라. 이런 부탁을 받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사실 그런 부탁을 하기도 어렵고 사실 받기도 좀 귀찮은 부탁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여행하는데 그 짐도 무겁고 책도 가볍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약간 그 부탁을 받은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이 책을 좀 사오라고 하는데 대한적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막 하고 좀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좋고 가까운 지인에게 선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율청취료 투척과 책 구매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한일 간의 갈등을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세계의 언론들이 그 아베를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그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네. 미국의 CNBC가 한일 갈등 고조가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그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텔레그래프. 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일 분쟁이 미중 무역 전쟁보다 전 세계에 더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밖에도 뭐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그 유력 언론들이
그 한국과 벌이는 역사 분쟁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복함으로써 글로벌 IT 산업 생태계를 교란한다. 이런 지적을 했고 AP통신도 이 일본 비판에 나섰죠. 네. 예. 그래서 AP통신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업체뿐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 업체들에도 위협이 된다. CNN도 일본을 비판했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1%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품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IT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지금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그게 자연적으로 2차, 3차 이 예. 파급 그 영향을 미치겠죠. 네, 네. 애플, 화웨이, 소니 이런 기업, 일본 기업들도 전부 다 이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베야말로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자기들끼리 그 도쿄에서 그 자유무역 하자고 아베가 그 연설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2017년 1월에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이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이게 TPP 아닙니까? 네. 이것에 그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이걸 탈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머지 11개 나라를 추슬려 가지고 자유무역 협정을 출범시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난 4월에도 캐나다 총리 트리도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최대 중요 과제는 자유무역 체제 견지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이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기니까 우리로서도 좀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일 간의 갈등을 또 정치적 그 실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 좀 한마디로 해가지고 재수없는 인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누굽니까? 양정철이요. 양정철 아닙니까? 네. 양정철의 그 민주연구원장인가? 네. 양정철의 민주연구원장. 이제 그 이번에 그 사건이 드러났는데 그 논의는 우리가 그 2부에서 엽기 시사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집권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일본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네, 맞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국에 그 태평천국 봉기라고 아시죠? 네. 네. 그 태평천국 봉기가 말 그대로 그 계급 투쟁의 뭐 성격을 띠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마오의 시대까지는 태평천국의 봉기를 우리나라 교과에서는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소개했죠. 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중국에서 태평천국의 난을 격화시키고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로가 있는 증극번이나 리용정. 호익림이나 음. 이 좌종당 같은 분들이 엄청 뜨고 있어요. 어. 그 이유가 뭐냐? 예. 태평천국의 난이 1850년대예요. 그러면 1840년에 1차 아편전쟁, 60년에 2차 아편전쟁 아닙니까? 예. 나라가 말 그대로 외침의 위기에 처해 있을 당시에 이런 봉기나 반란 행위는 어떠한 명분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쪽으로 논의가 바뀌는 거예요. 국론 분열. 그러니까 바로 그 우리나라 동학항쟁이 위대한 게 이 동학항쟁은 중국의 그 태평천국의 봉기와 의화단 봉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 성격까지를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악에 못 견뎌가지고 이 탐구한 오리들을 응징하려고 시작된 이 봉기가 동학봉기가 일본 외세의 침투가 있자 곧장 반외세 투쟁으로 항쟁으로 돌아섰다는 점이 네. 이게 놀라운 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그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좀 조국이 이렇게 그 외국과
한국과의 갈등에서 위기를 겪고 있을 때는 나중에 욕을 하든 말든 간에 그 당시에는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일본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에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미워가지고 자꾸 이런 이 조국의 발언이나 또는 그 청와대 참모진들의 대일 강성 발언을 비판을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게 일본 편을 들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 말기에도 이랬어요. 일본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배워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 이런 논리가 더 비화돼 버리면 이건 이완용의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일본 언론이 한국의 그 일제 불매 운동 이것이 자기들 예상보다 이례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또 보도를 냈죠. 네. 네. 어떻게 냈습니까? 지금 뭐 벌써 이 불매 운동이 한 달째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 달 넘었죠. 네, 한 달째 돼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 연합회 등 이 유통업체들이 앞서서 더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맥주나 이런 거는 40%가 감소했고 라면, 화장품, 패션, 여행은 지금 예약 취소율이 50%, 그다음에 신규 예약자 수가 80%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되고 있으니까는 이 지방 중소도시 일본에 이런 관광으로 먹고 살았던 데가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거기 그 여행 70-80% 감소는 네.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이전에는 여행 취소율이 이전의 여행 취소율과 비교할 때 7-80% 수준으로 됐다는 거지 여행 자체가 7-80%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여행 자체는 10에서 한 15% 줄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를 해야죠. 네. 네. 지난달이나 뭐 지난달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작년 이맘때와 비교를 할 때 한 10% 정도. 왜냐하면 이 여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예약금도 걸고 일정도 잡아놓고 네. 그래서 사실 취소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일본 여행을 뭐 400만이 간다는 설도 있고 최재성 의원처럼 750만이 간다는 설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일본 여행은 일본 여행자의 대부분은 한국 서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 중에 서민이 가장 많아요. 왜? 시간이 없고 경비도 적게 드는 여행이 일본 여행이거든요. 시간도 적게 들고 실제로 부산이나 제주도 가는 것과 보다 오히려 저렴해요. 그렇죠. 일본 가는 예, 게. 패키지로 갈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모처럼 시간 내가지고 예약금까지 걸었는데 당장 취소하기는 어렵죠. 네. 이런 정황인데도 이 정도의 취소율이 나오는 것은 이 한국인의 대일 감정이 어떤가를 또 한편으로 알려준다고 보는데 일단 그 한국의 일제 불매 운동이 의외로 그 지속적이고 강하다는 이러한 논조를 편 신문 가운데 요미우리가 있죠. 네. 요미우리입니다. 네, 요미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케이 신문도 약간 모호한 어조를 취했지만 한케이 신문은 이런 식이에요. 어쭈 제법인데 뭐 이런 의미 저 느낌을 주는 이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그 선생님 말씀이 정확한 게요. 뭐냐면 인천공항을 이용한 이용객들의 비율이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10%가 좀 넘습니다. 13.4%가 줄었어요.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취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도 13% 이상이 취소를 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그 반일 감정이라든가 불매 운동의 어떤 수준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예전에 왜 95년도에 그 광복 50주년 기념이었었는데 그때 일본 담배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때는 뭐냐면 그냥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담배를 안 샀던 건데, 이제는 뭐 중소상인 연합회라든가 편의점 업계에서 일본 제품, 일본 맥주 같은 거를 할인 판매를 안 한다거나 일본 물건을 진열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 장기화되고 좀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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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민심이 갑니다. 소리방송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